국내에 몇 군데 남지 않은 주물 난로 공장. 음성의 한 난로 공장을 찾아갔다. 곳곳에 튀는 불꽃과 고온의 열을 내는 작업기. 한눈에도 이곳이 주물난로 공장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면은 16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16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주초를 녹이면 이렇게 노랗고도 붉은 쇳물이 생성된다. 영하의 날씨에도 선풍기는 필수. 고온의 쇳물 앞에 있는 작업자들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힌다. 갈아낸 철근을 조그만 화덕에 부어넣고 섭씨 1500도씨 이상에서만 녹는다는 주철을 함께 섞어 녹이는 작업. 바로 이것이 주물 작업을 위한 쇳물의 재료들이다. 뜨겁게 달궈진 쇳물과 차가운 쇳덩어리가 만나니 불꽃 튀는 일은 다반사. 온도차가 클수록 강렬한 스파크가 일어난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유, 1600 가는데 뭐 자리 타버리지. 여기 보여요? 깻물 여기 다 튄 거인데.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튀면 뭐 옷으로 뚝 들어가서 그래, 난리. 일로 들어가가지고 본거에 들어가지고 다리 들어가서 한 달 들어서. 주철들이 용해돼서 제대로 섞이도록 1600도씨의 고온에서 잘 섞어주는 작업. 뜨거운 불 앞에서 하는 작업이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바로 노란 이 쇳물. 이렇게 쇳물이 완성되면 쇳물을 부어 담는 거푸집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1600도의 쇳물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주물 작업 40년 경력의 나경채 할아버지. 주물 작업만으로 한평생을 해온 분이다. 질 좋은 쇳물을 기다리는 것도 나경채 씨의 일 중 하나. 하염없는 기다림이 계속된다. 좋은 쇳물이 바로 질 좋은 난로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적절한 온도에 적절한 주철을 섞어서 질 좋은 쇳물을 만드는 일도 중요한 작업 중 하나다. 주물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공정 중에 중요치 않은 작업은 하나도 없다. 30kg이 넘는 쇳물을 능숙하게 받아오는 나경채 씨. 무게도 만만치 않은 데다 화상의 위험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완전 빨간 불이야, 빨간 불이야. 나경채 씨는 이제 주물 색깔만 봐도 어떤 난로가 만들어질지 훤히 보일 정도다. 아, 뜨거워. 곧이어 시작되는 작업. 이제 나경채 씨가 바빠질 시간이다. 5cm 정도의 조그만 구멍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쇳물. 난로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려면 붓는 속도를 일정히 유지해야 한다. 이번엔 또 다른 작업을 위해 쇳물을 옮긴다. 난로 뚜껑 붓는 거야. 난로 몸통 작업에 이어 뚜껑 작업. 역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쇳물을 단번에 알맞은 양으로 붓는 것이 관건이다. 주물난로는 뚜껑 하나도 그냥 나오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몇 년에 40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이거를. 40년 동안.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 경력이 말해주는 거야. 여기 우리가 이거 잡을 때나 반동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형은 물을 떼고 찌끔찌끔 하잖아. 이제 새로 배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야 이것이. 위험한 쇳물을 받아서 진행하는 작업.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산자이 씨. 주변의 격려를 받고 주물 작업에 도전해 본다. 딱 보아 여기 거기다 안 들어가게.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쇳물이 주변에 쏟아지고 만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려다 아까운 쇳물만 못 쓰게 된 셈이다. 이거 나오지도 않잖아. 시켜야. 대충 나와야지. 부어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에서 온 두 친구는 단순 작업밖에 도와주질 못하고 있다.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만들어진 난로 틀을 벗겨내는 일이 전부다. 쇳물을 들고 또다시 이동. 이 작업 쇳물의 무게만도 만만치 않다. 한 32kg. 12로만 하려면 이거 못 해요. 좀 요령이 있어야지. 이 직업도 한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다. 주물 작업이 돈벌이가 되던 그때. 하지만 이젠 그리움의 대상이 된 추억 속 일일 뿐이다. 이걸 박을 적에 이거 우리가 67, 8년도에는 전부 먹기가 살기 어려웠잖아요. 이런 일을 배우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이게 일당이 많아서 힘든 얘기 하는 사람들 일당이 많았었다. 거푸집 사이로 주물을 붓자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한다. 쇳물에 남아있던 가스가 배출되는 것이다. 상온에서 조금만 식히면 주물난로의 모양이 잡혀서 나온다. 무거운 거푸집을 빼내면 나타나는 주물난로 원통. 하지만 이게 난로 작업의 끝이 아니다. 난로 안에 들어있는 흙덩어리. 그러니까 주물살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그런데 작업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난로 상표가 깨진 것이다. 난로 좀 잘 나온 거예요? 안 나왔어요. 빵빵하고 괜찮네. 물이 나쁘니까 좋아했지. 물이 나쁘니까 네.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5년 전 쇳물을 붓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나경채 씨. 쇳물을 거푸집 틀에 붓는 작업 중 1600도의 쇳물이 눈에 튀는 사고로 결국 한쪽 눈을 다치고 말았다. 안경을 딱 벗은 밑에가 시방 안경 밑으로도 이렇게 거시기가 있잖아. 허연 점이 있잖아. 누가 사람이 다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 피하려고 그러지. 딱 정면으로 딱 쏘아갖고 위로 딱 쏘아. 이쪽 가요. 눈 다치갖고 내가 시방 고생 많았지. 나경채 씨의 얼굴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실수가 많아진 건 바로 이 때문. 그렇다고 나경채 씨의 주물 작업 솜씨가 줄어든 건 아니다. 시력은 나빠졌지만 쇳물을 일정하게 부어내는 솜씨는 여전하다. 아까 쇳물을 부었던 주물난로 상판이 완성됐다. 마지막엔 망치질로 남아있는 흙과 찌꺼기 등을 털어내면 된다. 바로 이 작업까지 무사히 마쳐야 나경채 씨는 주물난로 상판 하나를 완성시키게 되는 셈이다. 또 난로 무겁다. 또다시 고도의 집중력으로 쇳물을 붓는 나경채 씨. 하지만 이번엔 아래쪽 거푸집에서 쇳물이 새어나온다. 자칫하면 발에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그래도 한번 시작된 작업은 중단할 수 없다. 사람이 위로 신발 속으로 타고 들어가 버려요. 전물이요? 그래서 멀리 맞고 발을 멀리 맞고 뛰고 이렇게 죽는 거지. 쇳물을 담는 그릇에 긴 대가 달린 것도, 쇳물을 부을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뜨거운 쇳물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이다.
이런 데가 순이거든요. 하얀 데가 다 아, 지금 여기야? 물부터가 샘물이 들어가서 근데 여기 신발 안으로요? 신발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타버리는 거. 주물난로를 만들기 위해서 샘물 작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난로의 모양을 내는 틀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이 틀이 바로 난로의 모양을 형성해 주는 것. 이 안에 돌가루와 코쿠스를 섞어 만든 주물사라는 흙을 채워 난로 모양을 잡아주면 된다. 돌가루를 간단 말이야. 이것이 돌가루야. 돌로 해야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 주물살을 내부에 두고 바깥에 거푸집을 씌워주면 균일한 틈이 생기게 된다. 이 틈 사이로 샘물을 일정하게 부어주면 주물난로 외형이 완성되는 것이다. 주물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흙과 모래를 틀에 꼭꼭 눌러 담아 보기 좋게 깎아내야 한다. 일정한 모양의 주물살을 만드는 일도 세심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 모양이 뒤틀리거나 빈 공간이 생기면 난로의 모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흙이니까 무너져 보니까 그래서 얘기라도 이렇게 달아야지 안 무너지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작업은 거푸집을 씌우는 일이다. 주물사와 거푸집 사이의 공간이 정확히 4mm,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제대로 된 주물난로가 만들어진다. 30kg이 넘는 거푸집을 들어올려 공간을 맞추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힘들어. 이렇게 고된 작업을 40년째 계속해온 나경채 씨.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 더욱 걱정인 것은 이 기술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다. 나경채 씨의 축 처진 어깨가 힘이 나지 않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누가 시방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배워. 안 해. 젊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중국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안 배워서 좀 아쉬우세요? 그렇지. 아쉽지만 그것이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때 죽어보면 이것이 10여 년 가면은 다 없어진다. 이 공장에서 하루에 완성되는 난로는 약 50여 개. 끊임없이 샘물이 만들어져 나오고 그 샘물을 틀에 부어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잠시 후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샘물이 거푸집 안에서 굳어버려 분리가 되지 않는다. 두드려도 보고 빼내보려고 힘을 써보지만 도통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구시가 빠져버렸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타면서 안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번엔 보다 못한 외국인들까지 나서는 상황. 왜 많지? 젊은 장정 두 사람이 붙어보지만 난로는 도무지 떨어져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안 돼. 이내 포기하고 돌아서고 마는 두 외국인들. 실패작을 한참 들여다보는 나경채 씨. 또다시 힘이 빠지고 만다. 난로 공장엔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 있다. 바로 겉면에 씌우는 거푸집을 만드는 일. 주물사와 정확한 간격을 맞추기 위해 매번 원 둘레를 측정해야 한다. 이거 하나 가지고 40-50개 만들면은 다시 갈아해줘야 돼. 더도 써도 되는데 제품이 지저분해. 진흙과 코쿠스를 적절하게 섞는 작업이 시작된다.
단단한 거푸집을 위해 쇠틀 안에 이 흙반죽을 덧바른다. 굵고 투박한 반죽은 가장 아래쪽부터 펴서 발라주면 된다. 손으로 다듬은 다음엔 정확하게 원형으로 깎아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 작업을 3번 반복. 이때 덧바르는 흙은 안으로 갈수록 좀 더 부드러운 흙을 쓴다. 흙만 덧발라준다고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푸집은 고온의 쇳물을 만나기 전에 미리 한번 뜨겁게 달궈주게 된다. 주물난로를 만드는 또 다른 재료. 이번엔 주물난로 안에 들어가는 화덕이 있다. 연탄 주물난로 안에는 이 둥근 화덕이 들어가서 연탄의 위치를 잡아주고 열을 전달한다. 서민들의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연탄 난로.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석유를 떼다가 석유값이 너무 만만찮으니까 다시 연탄을 하는 거죠. 요즘 수요가 급증한 주물 연탄 난로. 만드는 공정이 복잡한 데 비해 구조는 의외로 간단하다. 재바지통이 제일 아래 놓여지고 그 위에 주물 작업으로 만들어진 주물통. 그리고 그 안에 화덕. 그리고 뚜껑과 연통이 연결되면 완성된다. 이게 시집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목도 아니구나. 사장님 말씀대로 시집갈 준비를 마친 주물 난로. 조심스럽게 떠날 채비를 마친다. 요즘 난로 시집 보내는 재미가 쏠쏠한 주인 아저씨. 미리 설치해 놓으면은 공간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씨 추워지면서 꼭 필요하니까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난로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다. 지금 이제 놔드리면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 사장님들 옆에 이호제 놓으면은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하나 안 떴어요. 이제 참. 아, 난로를 안 뜨셨어요? 얼지 않게 하려고. 네. 아, 난로 다신 거예요? 어제 일로 그렇지. 배추 있는 거 다 절여가지고 저녁에 다 해서 13만 원. 팔아 먹었어요. 네, 쓰다. 그리고 오늘 또 배추 또 들어와야 돼 여기. 괜히 배추 올까봐 길들이는 거 먹어야 된다 그래. 연탄 피워놓으려고 그래. 이게 설거하고. 난로 설치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아저씨. 넓었으면 좋아. 하나하나 이게 설치하는데 부분은 닫고. 이번엔 화덕에 제대로 된 설치법을 알려준다. 이거를 왜 내가 다시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연탄이 안 펴요. 구멍이 나가는 구멍이 좁잖아. 아 그렇겠구나. 예. 그 그래서 생각이- 항상 이렇게 돌려야 돼. 그러면 공간이 넓지. 예. 그러면 이게 연탄이 열을 받으면은 싹 해서 올라와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리 넘어가면 이렇게 열을 받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그럼 이 크로바인데 이게 홈이 있는 쪽으로 이 배출이 잘 되니까 연탄이 그 열이 올라와서 기운을 잘 넘어가야 돼. 화덕의 위치가 잘 놓여야 열 효율이 높아지는데 화덕의 홈, 즉 움푹 패인 부분이 연통과 만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들어온 공기가 화덕 사이의 공간을 통해 순환되면서 열이 오래 머물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한 바퀴 싹 돌고 열이 이리 나간다고. 그렇구나. 나 이거 생각은 안 했어. 네. 여기 그냥 아무 데도가 하나 관계가 없는 건데. 아니요. 그 다 뜻이 있어. 이게 왜 크로바인지. 네 맞네. 예. 화덕의 위치뿐 아니라 연통 설치 작업에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딱 발라주는 거지 보안. 가스 안 세게. 가스 누출 방지는 항상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연료가 연탄이다 보니까 연탄 가스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틈새가 있나 없나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연통 설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연통의 길이와 높이가 난방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빠지면 연탄은 잘 피는데 근데 열이 머무는 시간이 그래도 길면 좋잖아. 이 연통에서 열이 나니까 이 난방 효과를 냅니다. 일종의 이 난로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꿀뜨게 나가는 폐열도 난방이 된다. 연통을 설치할 때는 가스 누출이나 열 효율 측면뿐 아니라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때는 연통의 기울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통을 설치할 때는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T자 모양의 배출구도 비스듬하게 설치해줘야 한다. 연통을 일자로 놓으면 안팎의 온도차에 의해 생긴 수증기가 얼어붙거나 물기가 고여있게 돼 공기순환을 방해한다. 따라서 연통은 밖으로 기울어져야 한다. 바깥쪽의 T자 모형 연통도 같은 이유. 찬바람을 바로 만나 수증기가 고이지 않도록 기울여 설치해야 한다. 인천의 한 연탄난로 공장. 겨울에 접어들면서 공장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들어가겠다. 난로 주문이 끊이지 않자 신이 난 건 바로 난로 공장 사람들. 난로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관계도 어렵고 뭐 소비 성향도 적어하지만 열 효율이 좋으니까 연탄 난로를 많이 찾죠. 꽁꽁 얼어붙은 경기 탓에 싸고 열효율 높은 연탄 난로의 인기는 요즘 최고조다. 땡큐. 오늘도 트럭 한가득 실은 연탄 난로가 주인을 찾아 떠나고 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용접, 그리고 롤링 작업까지 공장은 요즘 전에 없이 분주하다. 기계가 있어도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 대부분.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하루 평균 생산량이 요즘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덕분에 사람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진다. 난로를 만드는데 이렇게 딱 해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여기다 이제 난로 불 쬐고 요 원판을 넣고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뚜껑 여기다 덮는 거. 철판을 모양에 맞게 구부리고 갈아내는 작업.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있는 힘껏 온몸을 쓰면 난로 뚜껑 하나가 완성된다. 덕분에 어깨 보호대가 필수. 아 이게 출세야 한다. 방송이 돌아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헌겁으로 무지하게 짱짱하니 짱그 헌겁. 이걸 차면은 이거 쇠 갖고 그냥 툭툭 끼워버리면은 무지하게 여기가 막 뼈가 막 물가 아플 수 있으니까 그 보호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얼핏 봐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표정만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늠이 된다. 한 번 작업 때마다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이다. 롤링틀을 거쳐 나오자 평평한 함석판이 둥그런 모양으로 바뀐다. 연탄 난로의 중요 부품 중 하나다. 뭘 만드시는 거예요? 보일러 도가니요. 연탄 난로의 화덕. 요즘엔 예전과 달리 이런 철판으로 화덕을 만들어낸다. 단 몇 초 만에 클로버 모양의 연탄 화덕이 탄생한다. 제바지 통 위에 철판 화덕을 올리자 어느새 난로 모양이 갖춰진다. 각 부분을 용접으로 이어주고 연통이 달린 몸체를 씌워주니 금방 연탄 난로 하나가 완성된다. 이때 연통과 공기 주입구의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은 이 앞에 문하고 연통하고 정반대 방향을 이렇게.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덕의 움푹한 부분에 연통이 위치해야 한다. 롤링기로 한 번 말아놓은 원통 화덕이 몇 번의 망치질 끝에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다. 짜고 가자면 연탄이 안 들어가. 그래서 원을 동그랗게 잡기 위해서 화덕 내부에는 연탄이 들어갈 공간을 잡아준 후
복사열이 머무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열 효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강철 화덕은 연탄이 타면서 내는 열을 바로 전달받기 때문에 열 효율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도가니가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도가니 역할을 하면서 열을 발사주니까 이중 도가니보다는 이중을 쓰면 도가니에서 열을 받고 밖에 또 커바 있잖아요. 커바열에서 나가기 때문에 열 효율이 적죠. 이건 도가니가 자체가 열을 받기 때문에 난로 열이 효율이 좋죠. 열 효율이 좋은 강철 화덕 하나가 이렇게 완성된다. 롤링기로 둥그렇게 말아놓은 원통에 둥근 구멍을 낸다. 연통을 연결하기 위한 구멍. 이 구멍의 위치도 열 효율과 관련이 있다. 이게 너무 내려가도 연탄이 안 차요. 또 너무 올라오면 열이 너무 빠져나가요. 댐 작업과 이어지는 용접 작업. 이렇게 하나의 연탄 난로가 완성된다. 야근도 주말도 반납한 직원들.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다. 밤 10시, 11시까지 일하고 그랬지만 목표를 하루 쉬고 싶지만은 또 만들어야 또 내보내니까. 그래야 그 소비자들 갖다 따서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람으로 또 나와서 이러고 그럽니다. 인기를 등에 업고 연탄 난로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연탄 보일러를 개발한 김흥중 씨. 바로 이것이 거꾸로 타는 연탄 난로다. 보통 난로와 달리 연탄이 위에서부터 타내려가는 방식. 30년 연구 끝에 탄생한 작품이다. 원래 지금까지 연탄 난로는 가스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타올르기 때문에 가스가 전부 위로 이렇게 오래 못 쳐다보죠. 어림없죠. 막 가스에 확 길식이 되니까. 근데 지금 이거 개발한 난로는 연탄이 위에서 아래로 타내려가니까 위로 가스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 윗부분부터 타고 있는 연탄. 공기가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원리다. 불꽃이 아래로 향해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저 아래로. 이 불꽃이 아래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죠. 네, 쭉 빨려 들어가죠. 거꾸로 타는 연탄 난로는 위쪽에서 공급된 공기가 아래쪽으로 순환하면서 다시 연통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 원리다. 열기가 위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스는 다 재연소가 되고 연기도 재연소가 돼서 이게 정말 이제 거꾸로 타서 내려가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스는 물론 연기까지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 셈이다. 또 하나 개발한 새로운 난로. 톱밥이거든요. 연탄이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난로다. 톱밥이나 펠릿, 종이 등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연소 가능한 것은 모두 이 난로의 연료가 된다. 내가 연탄 쓰다가 연탄 떨어지면 펠렛 쓰고 펠렛 쓰면 떨어지면 숯 쓰고 뭐 급하면 신문지 종이라도 갖다 놓고 태우면 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거를 다 태울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난로다. 그런 얘기. 난로 가운데 위치한 동그란 원통이 바로 공기 주입구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모든 연료를 연소 가능케 한다. 이 원통은 직접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공기 주입구를 통해 들어온 공기가 연료들을 연소시키는 것이다. 때마침 난로 아래에 넣어둔 고구마가 먹음직스럽게 익었다.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난로다. 동료와 때 아닌 간식 시간을 갖는다. 난로 하나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된다. 맛이 안 고구마. 진짜 맛있지. 연기도 없고 가스도 없는 완전 그 난로 속에서 연소가 돼가지고 재연소가 돼서 우리 지금 석유 난로 쓰는 거 있잖아요.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사각 박스에 난로 연통이 없잖아요. 왜 석유는 되는데 왜 연탄은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한번 보급을 해보겠다. 그게 제 꿈입니다. 벽난로 주문이 많이 늘었다는 공장을 찾았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벽난로 공장. 벽난로를 만들기 위한 철판 작업이 한창인 이곳. 얇은 철판들이 여기저기서 모양을 내고 있다. 난로의 주 목적은 지금 열을 내고 난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료가 두꺼우면은 그만큼 난방이 늦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때문에 철판 하나의 두께는 4mm를 넘지 않는다. 이런 얇은 철판들은 알맞게 절단돼 벽난로의 강면을 이루게 된다. 벽난로 하나에 들어가는 철판도 꽤 많은 양이다. 난로가 한 대가 조립하기 위해서는 약 한 15개 정도 조립이 돼야 한 대가 나와요. 철판들을 이어붙여서 조금씩 벽난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다. 벽난로에서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접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난로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고구마를 구울 수 있다는 바로 이 원통. 이거는 단지 고구마통만이 아니고 우리 열량에서도 우리 난방을 하는 데 대해서 효율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고구마통이 벽난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난로 바닥과 수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고구마통 설치에도 과학이 필요한 셈이다. 이제 불꽃이 열을 내서 이렇게 지금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이 여기에서 이렇게 돌 것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닿으면 어느 정도 열기가 좀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벽을 타고 열이 나오겠죠. 벽난로 속 고구마통은 난로 아래에서 발생시킨 열을 잠시라도 더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열을 더욱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고구마통 아래에 철판을 덧대준다.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하루 생산량은 몇 대 되지 않는다. 하루에 한 7대? 7대 정도요? 예. 한달 때 여름에 미리 만들어. 그런데 여름에 미리 생산해 놓은 난로는 곳곳에 녹이 생겨 문제다.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 공장의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이거 쇼트 아래예요. 쇼트 안. 이 조그만 쇠구슬이 녹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사방에서 치니까는 회전해서 돌아가면서 쇼타를 붙이면서 거기에 대한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고 용접 부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용접 똥 같은 게 묻었으면 그것도 제거를 같이 해줘요. 녹이 쓴 난로가 새 난로로 변신하는 과정. 먼저 난로를 기계에 넣은 후 쇠구슬과 모래를 몇 분간 쏘아준다. 이때 녹이나 이물질들이 대부분 제거되는 것이다. 녹 제거 작업을 끝내고 등장한 난로는 새 삶을 시작하는 셈이다. 녹을 벗겨낸 후엔 남아있는 먼지나 쇳가루를 털어내는 작업을 해준다. 마무리 손질까지 끝내고 나니 간 만들어낸 난로 못지않다. 이렇게 녹 제거 작업이 끝난 난로는 완벽한 변신을 위해 도색 작업을 하게 된다.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은 공간. 먼저 난로 겉면에 불을 쐬어줘야 한다. 차가운 공기 때문에 난로 곳곳에 생긴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철판에 차기 때문에 물기가 있어요. 물기를 말리기 위해서 물기 말린 다음에 색칠을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센 화력에 불을 계속 쐬다 보니 덩달아 얼굴도 벌개진다. 한겨울에도 땀이 멈추지 않는 작업자. 복장부터 심상치 않은 다음 작업은 바로 도색 작업이다. 마스크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불에 녹지 않는 내열 페인트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색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안 닦이죠. 페인트가 묻었기 때문에 안 닦이죠. 작업장 곳곳에 묻어있는 페인트. 이 안에 보면은 이런 거 하얀 걸 하죠. 여기서 1차 걸러주고 이 필터를 설치해놓고 이 꼭대기 보면은 스스로 또 이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후황에서. 위험한 일이지만 벽난로 작업에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도색 작업. 벽난로는 외관도 가격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작업실에서 벗어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다. 도색 작업까지 마친 난로의 마무리 단장. 오늘 하루 만에 이 벽난로는 묵은 때를 벗고 윤기 나는 새 난로가 됐다. 이 과정을 거친 난로들이 있는 곳. 언제 녹슨 시절이 있었냐는 듯 새 주인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단체로 주문이 들어왔다. 난로로 가득 찬 트럭. 하루 7대 정도 생산하는 공장에서 한꺼번에 꽤 많은 양이 팔렸다. 117대. 어디로 간다고? 제주도. 펜션이 많은 제주도에서 벽난로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요즘 벽난로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 사장님, 자 조심히 잘 내려가고 잘 부탁드립니다. 단장을 마친 난로들이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저의 바람은 소비자들이 항상 따뜻하니 한겨울을 지냈으면 내가 만든 물건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